네, 35쪽부터 다 풀게요. 35쪽에 1-1번에는 x는 3, y는 6. 그 다음에 2-1번에 x는 70, y는 38. 그 다음에 36쪽에 3-1번에 x는 55, y는 6. 4-1번에 x는 4, y는 6. 그 다음 37쪽에 5-1번에 가는 선분 DF, 나는 각 DCF. 뭐 DCF라고 써도 되고 뭐 DCA라고 써도 되고 DCE라고 써도 되고 같은 각을 의미하는 거면 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RHA. ASA요. 근데 그게 그 위에 써져 있는 그 세 가지랑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위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ASA를 가리키고 있진 않잖아. 그지? 거기 지금 보면 자, 물론 얘네를 ASA 합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요 빈칸을 채울 때는 지금 여기 빈칸이잖아. 그지? 이건 이 위에 줄에서 얘기한 요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우는 게 맞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지금 90도 AEB 여기가 90도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AB 요 변의 길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BAE 요 각의 크기를 얘기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ASA라고는 하지 않죠. 물론 틀리진 않아. ASA가 틀리진 않지만 이 위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우는 게 맞기 때문에 요거는 RHA라고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RHA. 그 다음에 5-2번에는 가는 선분 QC, 나는 선분 FC, 다는 선분 AF. 그 다음에 넘어가서 38페이지에 6-1번에는 23, 7-1번에는 38, 그 다음 39쪽에 1-1번에는 3번이고요. 2-1번에는 75도입니다. 75도. 자, 여기까지가 숙제였는데 요거 이제 질문 받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5가지부터 좀 점검을 하고 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던 도형이 이제 평행사변형인데, 자,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해가지고 5가지를 배웠었다. 재훈아, 평행사변형의 뜻이 뭐였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 그치?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 그러면 이 말이 평행사변형이라는 단어의 뜻인 동시에, 그죠?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종혁아, 두 번째 평사가 될 조건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요. 아이, 그거는 저기 밑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길이가 같다. 그치?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아래 거랑 길이가 같고, 왼쪽 거는 오른쪽 거랑 길이가 같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면 걔는 평행사변형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미주야, 세 번째 조건은 뭐였죠? 두 쌍의 뭐야? 대변의 대각은 뭐야? 그렇죠. 두 쌍의 대각,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치? 이게 3번이었고요. 자, 우리가 외우기로 한 순서대로 하자면 4번이 뭐였냐면 무슨 선? 대각선. 두 대각선이, 재훈아, 두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할까? 그지? 평행사변형에서 우리가 대각선을 두 개 그어보면 자, 요렇게 대각선 그어보고 요렇게 대각선 그어보면 딱 봐도 얘들아, 대각선 두 개가 서로 길이가 같지 않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평행사변형은. 그치? 자, 그런데 얘네 두 대각선이 서로 빨강은 초록을 2등분하고
초록은 빨강을 2등분하고 이런 성질이 생기기 때문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고요. 또 거꾸로 그 성질을 만족하면 걔는 평행사변형이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새롭게 추가된 조건이었는데, 자 봐봐, 전부 다 두로 시작하는데 얘만 뭘로 시작해? 한 쌍에, 그쵸? 한 쌍에 무엇이? 대변이. 대신 이건 한 쌍으로 시작했으니까 야 둘이 그럴 거면 떨어져 앉아. 그게 서로 못 그려서 안달이야. 한 쌍의 대변이 뭐도 하고 뭐도 한다? 평행도 하고, 그치, 길이도 같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개라도 확실히 만족하면 그 사각형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 그쵸? 요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넓이에 대한 내용도 좀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각선을 딱딱 그어 놓으면은 이때 생기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은 넓이가 어땠죠? 정확하게 4등분 됐었지, 그치? 정확하게 4개로 잘라졌었어. 재훈아, 만약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100이라면 요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얼마야? 언제 대답해 줄 거야? 야, 너 지금 100 나누기 4 생각하는 중이니? 재훈아, 지금 내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100을 어떻게 해야 돼? 4로 나눠야 되지? 알고 있지? 100 나누기 4가 얼마야? 그래, 25야. 25인데 4로 나누는 거는 반으로 쪼개고 또 반으로 쪼개면 되는 거 아니야? 100을 반으로 쪼개면 얼마야? 50을 반으로 쪼개면 얼마야? 그래, 그치? 25야. 알았죠? 자, 그런데 이 내용 말고 뭐도 배웠냐면요, 평행사변형에서, 자, 요것도 배웠어. 자, 만약에 평행사변형 이렇게 있는데요, 평행사변형의 내부에다가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어. 만약에 여기다 찍었어. 평행사변형 내부에 아무데나. 자,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고 그 점에서부터 이 평행사변형의 네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자, 이때도 몇 개의 삼각형이 생기나요? 몇 개 생겨? 4개의 삼각형이 생기죠? 그죠? 자, 요때는 뭐가 성립한다라고 했었냐면, 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자, 이렇게 두 삼각형을 더한 넓이가, 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더한 넓이랑 어떻다? 똑같다. 그치? 그래서 평행사변형 내부에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고 삼각형을 만들면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들은요, 마주보는 2개를 더한 게 요렇게 2개를 더한 넓이와 똑같아. 이런 성질이 있었어. 넓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2가지만 알면 돼요. 대각선 그으면은 정확하게 등분되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면은 마주보는 애들끼리 합이 같은 거. 재훈아, 그럼 만약에, 자, 요놈의 넓이가 10인데 요놈의 넓이가 30이래요. 응? 근데 요놈의 넓이가 8이래. 8. 그럼 요놈의 넓이는 얼마일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좀 받아볼게요. 35쪽부터였나요? 35쪽에 질문 있니? 35, 36, 37까지 질문할 거.
미주 없어 질문? 종혁이는? 지민이는? 없고? 자 그럼 38, 39의 질문 있나요? 없고? 종혁이 없고? 자 그럼 우리 39쪽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저번에 2번까지 풀었으니까 39쪽에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A, D, B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하고 AN과 BN의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전체 넓이가 28이면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선을 하나만 딱 그어주면 훨씬 편하게 보여요. 그게 어디까지입니다. 어디를 연결해야 편하게 보일까? 선분 하나만 딱 얘기해봐. 미주라면 어디를 긋고 풀고 싶어? 맞아요. MN입니다. MN. 봐봐. MN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순간 자 전체적인 큰 평행사변형이 다시 작은 평행사변형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쪼개진 두 평행사변형은 서로 넓이가 어때요? 같겠죠. 반반 쪼갠 거 아니야? 요놈의 중점과 요놈의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반반 쪼갰죠. 그리고 그 평행사변형이 다시 대각선 두 개에 의해서 4등분되어 있어. 요 네 개의 넓이는 같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럼 반대쪽에 있는 요 네 개의 넓이도 어때요? 서로 다 같겠죠? 그러면 지민아, 결국 이 상황은 전체 평행사변형이 똑같은 넓이를 갖는 몇 조각으로 나눠진 상황이야? 뭐라고요? 이 전체 평행사변형 ABCD가 지금 똑같은 넓이를 갖는 몇 조각으로 나눠진 상황이냐고. 8조각으로 나눠진 상황이죠? 근데 그 8조각 중에 색칠된 조각이 몇 개야? 2개이지, 그치? 2개. 그럼 전체 넓이 28에다가 우리는 8조각 중에서 2조각을 색칠했으니까 28에다가 8분의 1을 어떻게 하면 될까?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맞니?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넓이는 7이 되겠네요. 그죠? 7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재훈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재훈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그어놨어? 연결해놨어 재훈아? 빨리 연결해. 그리고 넓이가 다 똑같아요 표시도 해놓고 8개 다 넓이가 똑같아요 표시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두 번째, 넓이에 대한 두 번째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평행사변형 내부에다가 점을 하나 콕 찍었고요.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66이에요. 그럼 봐봐. 자, 요 놈이랑 둘이 넓이의 합이, 종혁아, 요 놈이랑 둘이 더한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종혁아, 우리가 이런 그림에서 알고 있는 규칙이 뭐냐면 요 넓이랑 더한 게 요 넓이랑 요 넓이 더한 거랑 어때? 같다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근데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66이지? 그러면 여기 파란 애들 둘이 더한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33이 돼야 돼, 33. 당연히, 그치? 빨간 거 두 개는 또 33.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요 파랗게 표시한 얘네들의 넓이의 합이 33인데, 그런데 왼쪽에 있는 ABP의 넓이가 PAB의 넓이, 얘가 20이에요. 얘가 20이에요. 그럼 지민아 답은 뭐야? 13이 되겠지, 그치? 13. 네, 그래서 13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재훈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재훈아, 여기 빨간 애들 둘의 넓이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33. 그치? 자, 넘겨볼게요. 40페이지. 자, 40페이지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전까지 했던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었죠? 평행사변형이었지, 그치? 자, 여러분 이거 뒤쪽에 한번 나올 거긴 한데 사각형들은요 레벨이 있어, 레벨. 자,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각형일수록 제일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냥 사각형. 이렇게 생긴 사각형 있죠, 이렇게? 그냥 4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그냥 사각형. 얘가 제일 레벨 1짜리야, 레벨 1. 자, 그럼 여기서 약간의 특징을 만들면, 자, 사다리꼴로 올라갑니다. 사다리꼴. 사다리꼴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라는 성질이 생기죠, 이렇게. 한 쌍이 평행해. 그러면 얘보다는 그래도 조금 성질을 가진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정도면 한 레벨 2 정도? 그러면 사다리꼴에서 한 레벨 더 올라오면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평행사변형이 돼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요 위아래도 평행하고 양옆에도 평행한 거니까 사다리꼴에 비하면 조금 더 고급 사각형인 거예요. 이렇게. 요게 한 레벨 3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배울 사각형들은 이 평행사변형보다 조금 더 고급 사각형들이에요. 성질이 조금 더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레벨 1이라고 하고 요 놈을 레벨 2라고 하고 요 놈을 레벨 3이라고 하면요, 레벨 4짜리 사각형이 2개가 있어요. 레벨 4짜리 사각형. 그러니까 평행사변형보다 조금 더 고급 사각형이 2개, 두 갈래로 갈라져. 자, 평행사변형에서 어떻게 둘로 갈라지냐면 한쪽은 직사각형으로 가고요, 한쪽은 마름모라는 사각형으로 갑니다. 자, 직사각형 어떻게 생긴 거지? 직사각형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네모 반듯한 거죠. 네모 반듯. 그럼 이 각이 몇 도가 된 거예요?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평행사변형 상태였는데 거기서 이 각 하나가 90도가 딱 맞춰지는 순간 딱딱딱딱 다 90도가 맞춰지면서 직사각형이라는 사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름모라는 사각형은 어떤 친구냐면, 마름모는 이렇게. 자, 마름모의 특징은 뭘까? 뭐지, 지민아? 마름모라는 사각형의 특징?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죠? 자, 직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각이 맞춰지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네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변이 맞춰지면 마름모로 가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이랑 마름모는 똑같이 레벨 4짜리 사각형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레벨 5짜리 사각형이 하나 있어. 가장 완벽한 사각형, 가장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일 고급 사각형, 누굴까? 남은 거 누구밖에 없어? 정사각형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완성형이죠. 완성형. 정사각형이 마지막 완성형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도 물론 다 90도로 같고요, 네 변의 길이도 다 똑같은 요런 사각형이 정사각형이고, 이것이 사각형계의 끝판왕이다. 얘가 보스죠, 보스. 그치? 자, 요렇게가 사각형의 어떤 족보입니다. 족보. 사각형들이 쭉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고, 이제 직사각형 나오고 마름모 나오고 정사각형 나오고, 이게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 사각형으로 올라가는 거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자, 레벨 2에 있는 사각형은요, 레벨 3에 있는 사각형으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레벨 3에 있는 친구는 레벨 2가 갖고 있는 성질을 무조건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들 여러 가지 있잖아. 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 이런 성질들. 그 성질들은 직사각형도 마름모도 당연히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지? 거기에 추가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 성질에 얘가 갖고 있지 않았던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됩니다. 이런 성질이 추가되면 그러면 여기서 요 길로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도 다 가지고 있고 마름모의 성질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 그림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사각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으로 이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그림만 딱 봐도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직사각형은 이렇게 딱 맞춰졌죠. 그죠? 각이 몇 도가 됐어? 90도가 됐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레벨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첫 번째 조건은 각이 90도가 되는 건데 여기서 조심할 건 내 각이 전부 90도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한 내각이 직각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생각해봐. 평행사변형은 원래부터 마주보는 각은 서로 어때요? 서로 똑같죠? 그럼 만약에 이 평행사변형의 4개의 각 중에 하나의 각만 90도가 딱 되면은 얘랑 마주보는 각이 90도가 자동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둘도 서로 더해가지고 180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둘도 자동으로 90, 90이 맞춰질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각만 직각이 되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따다다닥 90도가 맞춰지면서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레벨업을 할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평행사변형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직사각형만 가지고 있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 자, 그 하나가 뭐냐면 이거 생각해봐. 요렇게 요렇게 자, 평행사변형에서는 요렇게 요렇게 자, 대각선에 대한 얘기예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하죠? 서로를 이등분하죠. 하지만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요? 같지는 않아. 그쵸? 분명히 긴 대각선이 있고 짧은 대각선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직사각형 보세요. 직사각형은 물론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조건도 만족하고요. 그리고 대각선 둘이 서로 길이가 어때졌어? 같아졌죠. 그죠? 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자, 요거를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해주면 돼요. 자, 나머지는 또 그 단원에서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럼 요 페이지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직사각형이란 이게 뜻이야. 내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이게 직사각형의 뜻. 우리가 다른 말로 정의 이렇게 말하죠. 직사각형의 정의예요, 얘가. 자, 그리고 직사각형의 성질 해가지고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조건은 지민아 이건 새롭게 추가된 조건이야?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조건이야? 그지? 원래 평행사변형부터 갖고 있던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얘보다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길이가 같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은 평행사변형에는 없었던 조건인데 새롭게 추가된 조건이죠. 그죠?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그치? 그래서 요게 직사각형에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레벨업이 될 조건입니다. 그치? 요 두 가지가 바로 요 두 가지가 레벨업이 될 조건이에요. 레벨업 조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은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레벨업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한 내각이 직각, 두 번째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직사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는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그럼 AB라는 선분이랑 길이가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건데 AB랑 길이 같은 데는 하나밖에 없네. 누군가요? CD겠죠? 그죠? CD, DC라고 쓸게요. DC. 자, 그 다음에 ABC 이거 90도짜리 각인데 얘는 그러면
DBC라는 삼각형에서는 이쪽 각이랑 비교해야 되겠죠. 요거. 그래서 여기에는 각 DCB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삼각형하고 이렇게 두 삼각형을 비교하는 중이니까 이 두 삼각형에서 같이 쓰고 있는 건 뭐예요? 공유하고 있는 것은 AC인가? AC는 파란 삼각형의 한 변 아니에요? 파란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이 같이 쓰고 있는 거 BC라는 변이죠. 밑변이죠. 밑변. 이 밑변은 파란 삼각형의 한 변이면서 동시에 빨간 삼각형의 한 변이죠. 그래서 공통인 것은 BC가 됩니다. BC는 공통.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조건들을 잘 보시면, 자, 첫 번째 조건은 변에 대한 얘기죠. S죠. 두 번째 조건은 각에 대한 얘기죠. A고, 세 번째 조건은 변에 대한 얘기죠. S. 그럼 합동 조건 뭐예요? 당연히 뭘까 재훈아? 합동 조건? SAS 이렇게 됩니다. 됐죠?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이긴 하지만 조건들 중에 빗변 얘기가 있니 없니? 빗변, AC나 BD 같은 빗변에 대한 얘기가 없죠. 빗변 얘기가 없으면 RH는 못 쓰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조건에 맞는 합동 조건은 SAS가 되겠다. 자, 여기 직사각형 얘기였고요. 자, 옆에 페이지에 이제 마름모가 나오는데, 자, 마름모도 여기다가 먼저 쓰고 갈게요. 자, 아까 우리 사각형의 족보에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로 업그레이드, 마름모로 레벨업이 될 조건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선 아까 직사각형은 각 4개가 맞춰지면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죠. 그지? 근데 마름모는 뭐가 맞춰줘야 돼? 변의 길이들이 맞춰줘야 돼. 그치? 변의 길이들이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서도요. 자, 여기서도 내가 4변의 길이가 모두 같게 만들 건데, 여기서 이 조건을 쓸 때는 4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씁니다. 자, 왜 그런가 봐봐. 우리는 지금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어때? 이미 같은 상태야. 그치? 마주보는 건 이미 같아. 그러니까 요 변이랑 요 변, 이렇게 붙어있는 변 있죠? 이 붙어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자동으로 4변의 길이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그치? 이웃한 두 변이 붙어있는 변이란 얘기잖아. 붙어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자동으로 4변은 따다다닥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름모가 뿅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로 레벨업을 할 첫 번째 조건은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답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아까 직사각형이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 요걸 한번 그어봐. 자, 마름모의 대각선, 요렇게 대각선 하나 긋고요, 요렇게 대각선 하나 긋었어. 자, 이렇게 두 개의 대각선을 그었어. 그러면 이때 이 두 대각선이 평행사변형한테는 없었던 어떠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림이 약간 지금 완벽한 마름모가 아닌데, 이 마름모를 정확하게 잘 그리면요,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돼요. 대각선 두 개가 서로 90도로 딱 만나요. 여러분 혹시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종혁이 알아? 마름모 넓이? 지민아,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몰라요? 마름모 넓이 들어봤을 텐데? 미주 알아요? 재은이? 자, 여러분,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 마름모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이렇게 구해요. 생각해봐.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뭐 직사각형도 그렇고 삼각형도 그렇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갖고 넓이를 구하잖아요. 그 밑변하고 높이는 무조건 서로 몇 도로 만나지? 90도로 만나는 관계잖아.
그럼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때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을 한다는 것도 마름모는 이미 대각선이 서로 90도로 만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마름모가 갖는 중요한 성질은요. 자,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 직교라는 말이 90도로 만나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로 레벨업을 할 조건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다 또는 두 대각선이 직교 이렇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로 레벨업을 하게 돼요. 자, 그럼 41쪽 한번 볼게요. 자, 41쪽에 마름모라는 도형이 나왔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게 뜻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름모의 성질에도 지금 보면 두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이 등분한다라고 적혀있죠. 자, 이것도 구분해봐. 수직이 등분이라는 거는 수직이라는 말에다가 이등분이라는 말을 합쳐놓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원래부터 있던 조건이 뭐야? 원래부터 있던 거 이등분이에요. 새롭게 추가된 조건이 뭐야? 수직이라는 게 추가된 거지. 수직. 그치? 그래서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수직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죠? 평행사변형의 마름모가 되는 조건. 그래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하고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은 마름모로 평사에서 마름모로 레벨업을 할 조건이 된다. 그치? 그래서 사각형들은 이런 관계, 사각형들끼리의 관계를 잘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자, 그럼 내려가서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면 마름모의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자, 먼저 AB하고 근데 삼각형 ABO와 ADO를 보자고 했네요. ABO 요거하고 ADO 요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보겠다는 얘기야 지금. 그럼 이 두 개의 삼각형을 봤을 때 AB하고 길이가 같은 곳은 어디예요? AD겠죠? AD. 그 다음에 OA는 공통. 그 다음에 OB하고 OD도 길이가 같아. 그지? 그 대각선은 지금 서로 이등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한 조건들을 봐봐요. 이것도 변에 대한 얘기. 이것도 변에 대한 얘기. 이것도 변에 대한 얘기잖아. 그지? 그럼 합동 조건은 뭐겠어? S 합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OD라는 각은 요 빨간 여기 요 AOD라는 각은 AOB라는 각이랑 같겠지. AOB라는 각이랑 같겠고. 자, 그 둘은 서로 더하면은 180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같아지기 위해서는 90도, 90도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각선은 서로 90도로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이게 마름모 얘기였고요. 자,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사각형의 어떤 보스, 사각형의 완성형이죠. 완전체 정사각형이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정사각형은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직사각형이랑 마름모는 서로 라이벌이라고 그랬잖아. 라이벌. 같은 레벨에 있는 두 사각형이에요. 그럼 얘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만약에 내가 직사각형이야. 내가 직사각형인데 내가 정사각형으로 레벨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나의 라이벌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흡수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마름모는 어때? 마름모는 누구의 성질을 흡수하면? 직사각형이 갖고 있던 성질을 얘가 흡수하면 얘가 정사각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마름모에는 없고 직사각형에만 있는 성질이 뭐냐면 요 빨간 글씨로 쓴 요거거든요. 그쵸? 이 빨간 글씨는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으로 갈 때 추가된 조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빨간 글씨는 마름모는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뭘 가지면 돼? 이걸 가져가면 되는 거야. 이걸 내가 요 녀석을 대문자 A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조건이 그대로 대문자 A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조건이.
그럼 반대로 자 이렇게 할까? 자, 요거. 자, 요거는 누구만 갖고 있는 조건이야, 이거는? 마름모만 갖고 있는 거야. 평행사변형은 없고 마름모만 갖고 있는 조건이야. 그럼 요거를 B라고 하면은 이 B가 그대로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때 필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조건.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이미 외운 거를 써먹어 주는 겁니다. 그치? 그죠? 그리고 들어보면 그럴 것 같잖아. 둘이 서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합쳐야지만 모든 성질을 다 갖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름모 거를 가져와야 돼. 마름모가 정사각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직사각형 거를 가져와야 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지금 평행사변형이야. 내가 지금 평행사변형인데 내가 정사각형이 되고 싶어. 그러면 나는 레벨을 몇 개 올려야 돼요? 레벨을 2개 올려야 되잖아. 레벨을 2개 올리려면 최소한 조건 몇 개가 추가돼야 될까? 최소한 2개는 추가돼야 돼. 그치? 내가 평행사변형 상태인데 조건 하나만 딱 추가해서 정사각형으로 바로 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내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 여기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둘 중에 하나 하고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성질 둘 중에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2개를 흡수해야지만 평행사변형에서 지금 정사각형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요 정도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봐야 잘 기억할 수 있어요. 42쪽 볼게요. 42쪽. 자, 42쪽 정사각형이란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그리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그런 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이거는 직사각형의 성질이고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마름모의 성질이니까 이 2개가 합쳐진 완전체가 바로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치? 완벽하게 균형이 맞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성질. 그래서 자, 이 대각선 얘기도 잘 봐봐. 두 대각선은 지금 여기에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문장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문장 안에 길이가 같고 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직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이등분이라는 말이 있고 이렇게 3가지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3가지 얘기 중에서 평행사변형부터 갖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죠? 셋 중에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던 조건 뭐지? 이등분. 그쵸? 이등분. 이거는 평행사변형 시절부터 갖고 있던 레벨 3일 때부터 갖고 있던 조건이에요. 그럼 길이가 같아.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누구 조건이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누구 거지? 직사각형 조건이야. 그러면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90도로 만난다는 건 누구 조건이야? 마름모 조건이야. 그치?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정사각형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 보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이렇게 말했잖아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것은 재훈아 누가 누구로 변할 조건과 같다 그랬지? 내가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으로 레벨업 하려면 누구의 성질을 흡수해야 돼요? 마름모의 성질을 흡수해야 되지.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마름모의 성질이라는 게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조건이랑 같은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조건은 곧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조건이랑 동일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조건이랑 동일해요. 읽어보세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 이거 아까 마름모 될 조건이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이랬으니까 자, 이것은 또 마름모 입장에서 레벨업 하고 싶은 거니까 직사각형 거를 흡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그럼 뭐랑 같냐? 이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조건과 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밑에 문제는 다음은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를 수직이 등분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뭐 간단해 보이네. A, B, C, D는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니까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니까, 자, 이건 무슨 사각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 내각의 크기가 전부 90, 90, 90, 90이면 무슨 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지, 그치? 그럼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AO, BO, CO, DO의 길이가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고 수직이 서로 이등분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므로, 이거는 누구 얘기야? 마름모 얘기지, 그치? 마름모 얘기. 마름모 얘기니까 마름모의 성질이 온 거죠, 지금. 대각선이 90도로 만나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결국 이런 상황을, 그지? 대각선은 길이도 같고 서로를 수직이 등분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여기 정사각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쪽에 보시면 사다리꼴 나오는데, 사다리꼴은 우리가 아까 그 사각형의 족보를 그렸던 그 그림에서 사다리꼴은 어디 있었지? 레벨 몇이었지? 레벨 2였어요. 그쵸? 아주 그냥 기본적인 사각형 바로 위에 있던 애죠. 그쵸? 그래서 사다리꼴은 별 조건이 없어. 한 쌍의 대변이, 그러니까 한 쌍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면 그게 사다리꼴인 거고요. 이 사다리꼴 중에서 그래도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자, 등변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좌우의 대칭이 완벽히 맞아있는 사다리꼴을 말해요. 등변 사다리꼴. 뜻은 아랫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니까 요각의 크기와 요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말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좌우 대칭이 되는 사다리꼴입니다.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정확하게 포개지는, 그렇죠? 좌우 대칭이 되는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등변 사다리꼴은 몇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등변 사다리꼴에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평행한 변이 한 쌍 있죠. 이게 사다리꼴이니까 평행한 변이 있고, 그 평행한 변 말고 나머지 두 변, 나머지 이렇게 양옆에 내려오는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치? 이쪽 변과 이쪽 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사다리꼴을 여기를 기준으로 딱 접는다고 생각해봐. 접는다고 생각하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도 같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 할 수 있냐면 AC라는 이 대각선의 길이가 BD라는 반대쪽 대각선의 길이랑 어때? 같은 거야. 그쵸? 같은 거야.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을 보면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저 이거 아까 전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 어디서 봤잖아. 이거 누구 조건이었죠? 두 대각선의 길이 같다? 직사각형 거였어요. 근데 자, 등변 사다리꼴이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등변 사다리꼴이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죠. 왜?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보다 레벨이 낮잖아. 그러니까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못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도 그래봤자 그냥 사다리꼴인 거예요. 하지만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쵸? 레벨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똑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더라도 등변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은 레벨이 다릅니다. 그쵸? 근데 얘는 그냥 얘 따로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이 친구의 성질,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4번 문제 보시면 등변 사다리꼴에 평행하지 않은 두 대변의 길이가 같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평행선을 하나 그었네. 평행선을 그었더니 B라는 각하고
동의각 위치에 있는 각을 찾으래요. 동의각. 지민아 뭐지? B의 동의각? D, E, C 요거 아닌가? 그쵸? D, E, C 그죠? 동의각 같은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D, E, C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 B하고 각 C가 똑같으니까 C라는 각도 D, E, C하고 같을 거야. 그러면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은 거니까 삼각형 DEC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치?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가 같은데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도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AB의 길이랑 DC의 길이도 같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DE는 DC랑 같은데 AB도 DE랑 같으니까 얘도 DC랑 같다. 이렇게. 그죠? 3, 26, 17, 18. 자, 우리 뒷장에 딱 간단한 문제 두 문제만 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두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44쪽에 두 문제만 풀어볼게. 자, 첫 번째 문제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이니까 딱 여러분 머릿속에 여기 90도 여기 90도 그리고 대각선이 그어져 있잖아. 그럼 이거 4개 다 똑같아. 요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게 90도인데 여기가 35도니까 요 위에는 55도겠죠. 그러면 그 55도는 x랑 어떨까? 같겠지?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재훈이 보여? 그죠?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잖아. 그지? 그럼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아야 되겠지? x는 55예요. 그 다음에 y는 너무 쉽네. y는 그냥 누구랑 같아? 35랑 같아야지. 그래서 x 빼기 y는 2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서 2번 문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그랬어요. 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면 우리 두 가지 생각나요. 첫 번째, 한 내각이 직각. 두 번째, 두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다. 대각선 길이가 같다. 그렇지? 요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면 조건이 아닌 걸 고르라 그랬네. BAD 요각이랑 ABC 요각이 같대요. 요각하고 요각이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이 곧 90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평행사변형에서도 얘랑 더해서 180이거든. 둘이 같아지려면 90이 돼야지. 그지? 그럼 이게 90도로 같아진다라는 거니까 이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맞습니다. 한 각이 90도가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AC와 BD가 같아진다. 이건 너무 정확하게 직사각형 조건이 맞죠. 대각선이 길이 같아지는 거니까. 자, AC와 BD가 수직으로 만난다. AC와 BD가 수직 90도로 만난다는 누구 거지 이거? 이건 마름모거 아니야. 그쵸? 마름모거라서 여기서는 틀렸고요. OB하고 OC의 길이가 같다. 자,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같아지면 자동으로 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 여기랑 여기 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면 결국 이 4번도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2번 조건하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직사각형 조건이 맞고요. 마지막으로 ABC와 CDA의 합이 180도다. ABC와 CDA의 합이 자, 여기하고 여기의 합이 180도다. 맞나? ABC와 CDA의 합이 180도? 그럼 90 되잖아. 90이 되는데 그러면 조건이 하나 찾았구나. 맞네요. 그럼 얘도 직사각형 조건 맞으니까 답은 3번 하나. 그지? 3번만 답이다. 자, 그래서 숙제는요. 본교재에서는 지금 44쪽에 39부터 44에 2번까지 이렇게가 숙제고 워크북에서는 25부터 27까지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은 워크북 21부터 24네요. 그죠? 21부터 24. 네, 여기만 이제 다 부르고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 다음 주 월화수 쉬는 거 알죠? 그죠? 다음 주 월화수 쉽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내준 숙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시면 돼요. 다음 주 월요일. 자, 이쪽이야. 21쪽 다 부를게. 자, 21쪽 부를게요. 11번에 4번, 12번에 5번, 13번 34도, 14번에 4번, 15번에 2번, 16번은 10cm. 그 다음 17번에 1번은 3, 5, 2번은 2, 3, 18번은 x, y의 크기는 60도와 120도입니다. 평행사변형인 이유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므로. 자, 19번에 1번은 65, 115, 2번은 108, 72, 20번은 x는 6, y는 4고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므로. 자, 21번에 1번은 36, 10, 2번은 33, 4, 22번은 x는 55, y는 6이고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므로. 자, 23번에 1번은 22, 2번은 25, 24번에는 x는 3, y는 20. 자, 이유는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므로. 25번에 가는 선분 DC, 나는 선분 AB, 다는 선분 FC, 라도 FC. 26번에 가는 선분 DO, 나는 선분 FO, 다는 대각선. 자, 27번에 1번은 6, 2번 12, 3번 24, 28번에 24, 29번에 40. 자, 24쪽에 30번에 2번, 31번에 2번, 32번에 3번, 33번에 4번, 34번에 110도, 35번에 총 3개입니다. 3개인데 사각형 ABFC, 사각형 ACED, 사각형 BFED, 이렇게 3가지가 평행사변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